안녕하십니까.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종성 부장입니다. 4월 7일은 이제 서울시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 지금 정치적 쟁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서울이 이런 식으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구나,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이다 라고 하면 서울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인허권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과거 이제 목동이 1단지와 3단지가 2종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게 3종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이 됐었죠. 과거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종 땅, 3종 땅이 아무래도 이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현격히 향후 그 단지들에 대한 가격 형성에 대해 있어서 아니면 사업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종상향에 대한 결정권도 어느 정도 이제 서울시장이 갖고 있다 보니까 칼자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서울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력이 엄청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시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 기호 1번이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여기 안에 무조건 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5대 공약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시정을 좀 펼치겠다라는 그 공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나눠보실 수 있겠죠. 우선 도시공간과 경제 대전환이라고 하면, 도시 공간이라고 하면 결국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있겠구나, 공약이 있구나 살펴보면 되고, 이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소상공인 중공업 대전환, 여기서도 주거라는 포인트 그리고 일자리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결국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을 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거와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게 결국에는 교통과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교통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요인들은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지. 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약을 또 살펴보면 결국에는 똑같겠죠. 우선 이제 이런 밑에도 있겠지만 스피드 주택 공급, 교통, 균형 발전,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과 교통 그리고 균형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안심특별법 대책본부 설치, 1인 가구, 그럼 1인 주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미리 살펴본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뭐 1인 가구 주거 공급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르신분들, 그런 고독하게 좀 지내시는 어르신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지 1인 가구 주택 공급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살펴보실 내용은 요 세 가지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세세하게 1번 후보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항목으로 좀 보면요. 도시공간과 경제 대전환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21분 생활권 도시, 이 21분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거점, 자 보시면 이런
경기도와의 접경 지역 12개 지역을 개발하겠다든지 아니면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 이런 세분화, 그리고 다액 분산 도시 공간 재편, 이렇게 어떤 2030 계획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과 강북을 균형 발전시키고, 그리고 해당 거점 지역별로 이제 어떤 문화와 생활, 그리고 주거, 이런 걸 모두 해결할 수 있게 거점으로 서울을 세분화해서 개발하겠다라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주거와 일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와 연계된 사실 교통이겠죠.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수적인 내용들이고, 결국 주거와 일자리, 이 교통이 연계된 부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평당 1,000만 원짜리 반값 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아직은 뭐 드릴 말은 없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동산 가격과 관련돼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시국 유지의 서울형 지분 적립형 주택, 이런 거는 이제 나라 땅이나 시 땅에 시유지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민간으로 분양한다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을 땅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시나 나라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아니면 건물만 따로 지어서 건물만 이제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임대로 돌린다든지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적 관점에서 볼 내용들은 결국에는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층 주거지 재개발, 그리고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활성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부동산과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결국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방향이 바뀔 수 있겠구나, 지금보다는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내용을 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약을 좀 살펴보면요, 스피드 주택 공급, 결국에는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하는 부분은 신축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신축에 대한 공급은 결국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을 중심으로, 그리고 향후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재건축 단지들이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피드 공급이다라고 하면 주택을 빨리 신축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관련된 앞서서도 서울시 시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위치가 바로 이제 인허가권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변화를 시켜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앞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어떤 단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있다. 이미 벌써 이제 뉴스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에는 나라에서 정하는 법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만의 규칙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결정권자다라고 보면 이런 공약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그리고 중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 사실 이 중공업 지역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쪽 지역을 중심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용적률은 높지만 주택이 그쪽 지역에 지어진다고 했었을 때는 규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층수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받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들을 통해서 규제를 받는다든지 하면 사실 내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도 그만큼의 이제 용적률을 찾아먹지 못하고 집을 짓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꼭 신축 아파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이런 부분은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동산과 관련된 주거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꼭 아파트 시장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공업 지역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지역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아무래도 이제 강남이라는 절대적인 요인이 있겠죠. 물론 이제 강북으로 가면 종로권, 뭐 명동이라든지 연계된 그런 종로권, 동대문까지 확장을 해서 그런 지역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에 대한 상업지역과 비교를 하면 현재로서는 격차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더 갭을 좀 좁히겠다라는 내용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화돼서 결국에는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정상화로 18만 5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필요한 구역 지정이라든지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 나라에서 추진을 했었던 이사 대책 이후에 추진했었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노후도를 상대적으로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동의율을 낮춘다든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뭔가 그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들을 좀 완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규 지정이 중단됐었던 이 몇 년간의 시간 동안 정비 지수제 폐지를 통해서 신규 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이 정비 지수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A라는 지역이 있으면 이 A라는 지역에 특정 점수가 뭐 70점이다. 아니면 기준점이 80점이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어떤 노후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요인이 있다고 하면 구역 지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폐지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재건축이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안전진단상 D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부라고 하겠죠. 조건부 통과라고 해서 지자체에서도 D등급이 이상이 또 나와야 되면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건데, 뭐 조건부가 없이 그냥 안전진단상 2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언제 뭐 무너질지 모르는, 아니면 정말 주거하기 위험한 시민들이 아니면 뭐 생활하기 정말 위험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2등급이 나오면 바로 뭐 조건 없이 바로 이제 공사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정비지수제 같은 경우도 이런 폐지를 통해서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지역이 생겼다,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그 지역은 바로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서 신규 구역 지정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요. 용적률 및 충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같은 지역에 같은 면적의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더 높이 더 많이 집을 지어서 이제 주택을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분이라든지 청약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연간 1만 가구 총 해서 5만 가구를 이 부분으로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도시명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로주택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500제곱이라든지 3000제곱, 3000제곱이면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사실 500제곱 같은 경우는 주택 한 두세 개 정도 단독이나 다가구 아니면 빌라였다라고 하면 두 개, 세 개 필지 정도, 많게는 네 개 필지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는 이제 노후된 주택단지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개발을 하고 싶다.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확장판, 그리고 면적은 좀 더 줄여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아주택 도입.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개별 빌라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합필지가 돼가지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높이라든지 용적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통해서 뭔가 노후된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을 없애고 거기에다 이제 신축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의 위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서울 지역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공약들도 살펴보시고 하시겠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을 좀 많이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 후보는 이런 그 공약이 있구나, 이 후보는 이런 공약이 있구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과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